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겠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살아온 삶이 길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속단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동서예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동서는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났는데 저희 시댁은 꽤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님은 저희 지역에서 종합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회사 규모가 좀 있는 편입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할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들 낳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면서요. 갖고 계신 재산은 아들 있는 집으로 다 넘겨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네 했지만 저는 좀 시큰둥했습니다. 성별을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또 어떤가 싶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저나 남편도 나이가 좀 많다 보니 임신 자체가 잘 될지 염려되기도 했고요. 저도 무리해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 남편도 같았어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의 성화로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격 자체가 저랑 비슷한 면이 많은데 큰 욕심이 없어요. 아버님 재산 물려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아버님 본인 재산 본인이 쓰고 싶은데 쓰시면 되고 저나 남편도 따로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보니 솔직히 엄청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도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정말 아이는 잘 안 생겼습니다. 어머님의 성화에 병원에서 검사도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조급해하시며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보자 하셨어요. 시험관 시술 같은 거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죠. 저나 남편이 영 미적지근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도련님과 동서는 의지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야망이 많으신 분이에요. 건설사도 본인이 물려받고 싶어 하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에게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동서가 2번인가 3번 정도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을 그렇게 많이 하다니 몸이 많이 약한가 보다 걱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연유산을 했다기보다 성별을 알고 나서 화학유산을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임신했던 아이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돈이나 여유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아서 다 키우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아들, 그것도 첫째를 아들로 낳겠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 꽤나 강했습니다. 아버님 건설사에 비서로 일했던 동서는 회사 안에서 도련님과 눈이 맞았었대요. 하지만 동선의 친정이 좀 가난하다 보니 결혼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도망간다면서 동서와 도련님이 도망까지 한번 갔었다네요. 그래서 저희 시댁에서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고요. 동서는 자기 친정이 가난하다는 걸 몹시 부끄러워했고 그 때문인지 돈에 대한 집착도 엄청 큰 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시댁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큼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친하셔서 함께 골프 라운딩을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동서 입장에선 그게 많이 안 입고 온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에선 귀한 것들이라고 자연산 전복이나 한우 선물 같은 걸 종종 보내시는데 동서는 눈에 띄게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돈 많은 친정도서 형님은 좋으시겠다며 비꼬는 듯한 소리도 했었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형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소리도 잘하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저를 안이 꼽게 보는 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냥 동서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여튼 동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저희 남편 말로는 재수 씨가 우리보다 먼저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았죠. 솔직한 말로 저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라리 도련님과 동서가 빨리 원하던 아들을 낳았으면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서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잦은 유산 때문인지 뭔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자궁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신이 좀 힘들 수도 있다고 했고 동서는 몹시 망연자실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집안의 첫째 손자를 낳겠다는 의지가 여전했죠. 몸에 좋은 것도 악착같이 먹고 하고 다녔고요. 클리닉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머님 말로는 어디 기도도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의 마음과 달리 아이는 잘 안 생기는 듯 했고 동서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련님이 맡아서 하던 건설 사업 때문에 도련님과 동서는 좀 떨어진 지방에서 1, 2년 정도 살다 와야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제 직장도 그렇고 남편도 거절했거든요. 아버님께 잘 보일 기회라고 생각했던 도련님과 동서는 냉큼 자기들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저희 남편 입장에선 대신 가준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명절이 다가왔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시댁으로 가서 명절 준비를 도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집에 오는 순간부터 표정이 몹시 안 좋더라고요. 혹시 어디가 아프냐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례도 지내고 가족끼리 다 둘러앉아 잠시 쉴 때였어요. 저는 전화통화할 게 있어서 잠깐 그곳을 빠져나와 정원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다가가니 도련님과 동서더군요. 아까부터 안 보인다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꽤나 격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동서는 울면서까지 화를 내고 있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제발 진정 좀 해라.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네가 인간이야? 너 하나 믿고 아는 사람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서 사는데 나는 집안에 팽개쳐놓고 너는 딴 년이랑 놀아나? 너 그 기집애한테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난리도 아니더라? 저는 숨어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 내려가 있는 동안 도련님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동서의 얼굴이 몹시 상해 보였는데 그게 그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만나고만 다닌 거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근데 임신을 시켜?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 기집애도 미친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련님과 바람난 내연녀가 임신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수술하라고 돈 줬어. 이 미친놈아. 내가 안 뒤져봤으면 영원히 모를 줄 알았지. 그렇게 동서는 울고 도련님은 잘못했다며 달래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도련님도 참 별 수 없구나 싶더군요.
동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족이고 회사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까지 갔던 남자가 정작 결혼하고 나선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뇨. 도련님에 대한 실망이 정말 컸고 동서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서가 어디 말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까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몰래 들은 이상 절대 티내지 않아야겠다 다짐했죠. 두 사람은 싸움을 끝내고 다시 올라왔는데 동서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동서가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쓰였지만 겉으론 절대 티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에 좀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동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알려온 겁니다. 이미 4개월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왜 명절 때 말 안 했느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워낙 유산이 잦다 보니 이번에도 혹시 잘못될까봐 미리 말씀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몹시 기뻐하셨죠. 저도 처음엔 잘 됐다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두 사람이 싸울 때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고 어쩔 거냐고 한 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동서도 임신을 하고 그 여자도 임신을 한 건가? 그 여자는 수술을 한 건가? 속에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여튼 동서가 임신까지 했으니 도련님도 정신 차리고 그 여자는 잘 정리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동서는 그 전에 유산도 여러 번 있었고 몸이 약하다 보니 거의 외출 없이 집에만 지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행사에서도 다 빠졌고요. 임신 중반이 지나면 병원에서 성별을 은근하게 알려주는데 이번엔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대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고 절대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서 안정하라며 동선의 집으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보내주셨어요. 아버님은 나중에 아이 낳고 쓰라면서 동서차도 비싼 라인의 외제차로 바꿔주셨고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니 저희 부부도 축하한다며 몇백만 원 상당의 고급 유모차와 침대도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둘째네도 아들 임신했는데 너네는 소식 없느냐고 넌지시 그러시긴 했지만 확실히 전보다는 압박이 좀 덜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았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도련님이 내려가신 곳 현장 감찰 때문에 아버님하고 남편하고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김에 저희도 따라가자고요. 가서 동서 얼굴도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가보자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도 시간이 나서 간다고 했습니다. 동서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절대 동서에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엄명하셔서 식사도 전부 밖에서 먹었습니다. 그때 보니 어느새 동서 배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님도 동서 배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요. 아휴, 참 동그랗기도 하다. 아들 배라서 그런지 모양이 동그랗고 예뻐. 그러게요.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아들 배는 앞으로 동그랗고 딸 배는 옆으로 퍼져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렇다더라. 우리 민기 닮으면 인물 좋을 거야. 그러게요. 동서도 또 미인이잖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면서 동서 배에다 손을 대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확 피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당황해 하시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임신하고 나니까 피부 같은 데가 너무 예민해요. 스치기만 해도 좀 따갑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놀래서. 괜찮아. 아우 미안하다. 물어보고 만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원래 임신하면 살갗 이런 데가 좀 예민해질 수도 있어. 내가 조심하마. 어머님은 그렇게 웃으시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셨어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흘러 저희 집에서는 왜 아기를 안 가지냐는 말도 나왔죠. 너네는 병원 다니고 있니?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그랬죠. 아니요, 요새는 안 다니는데. 왜 그래? 둘째네 임신한 거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어? 부럽지도 않아? 부럽죠. 부러운데
제 말에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더 늦으시면 노산돼서 진짜 아기 갖기 힘드실 수 있어요. 동서가 갑자기 얄밉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동서. 나는 내일 당장 임신해도 어차피 노산이야. 그 말에 동서는 깨르르 웃더라고요. 형님은 말씀도 재밌게 하셔. 근데 형님은 정말 아기 생각 없으신 거예요? 생각이 없다기보다 생기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얘가 이렇다. 절박함이 없어. 너 내가 준 약도 안 먹었지? 한 번씩 먹어요. 그리고 아기가 절박하다고 생기나요. 에이, 그래도요, 형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자라면 엄마가 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임신해보니 알겠는데 모성애 같은 감정 느껴보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여자 인생에서 그만큼 큰 일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 그 말에 어머님은 기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건데.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벌써 철든 것 같고 그래요. 동서는 어머님과 죽이 척척 맞아 웃더라고요. 솔직히 그걸 듣는 제 기분은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임신 안 하는 저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친정 가난하다고 기죽어 살던 동서, 임신으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저는 그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잠깐 화장실을 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 화장실에는 아버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안방 화장실로 가게 되었어요. 동서가 안 보이길래 도련님에게 잠깐 쓰겠다고 물어보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를 버리려고 휴지통을 열어봤을 때였습니다.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사용한 휴지 사이에는 사용하고 돌돌 말아놓은 생리대가 몇 개 들어있었거든요. 생리대라니. 제가 임신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임신을 하면 생리가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떡하니 사용한 생리대가 들어있었던 거였죠. 제가 알기론 어머님은 이미 완경을 하셨고 저는 그날이 아니니까 여자라면 동서밖에 없는데 임신한 사람이 생리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싶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안방으로 들어오던 동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형님, 왜 여기서... 동서 미안해. 저쪽 화장실은 아버님이 쓰시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왔어. 동서는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그 얼굴이 마치 제가 뭔가를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랬죠. 이제 갈게, 우리도. 네.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과 저희는 동서에게 몸조리 잘하라고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임신한 사람이 왜 생리대를 쓸까?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서 피라도 나오는 걸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병원에 가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 저는 문득 명절 때 동서와 도련님이 싸우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상대방 내연녀가 임신을 했는데 어쩔 거냐는 동서의 말이요. 게다가 바로 전날 어머님이 배를 좀 만져보려고 하니 화들짝 놀라던 모습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에이 설마...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는 출산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조리원도 다 외부인 출입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손자를 안으신 어머님, 아버님 입이 귀에 걸리시고 어머님은 동서내로 따로 일하는 사람 붙여줄 테니 몸조리 잘하라고 육아에만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방에서 쉬고 있는 동서에게 말했죠. 동서 정말 축하해. 도련님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 그쵸? 고생 많았어. 몸도 약한 사람이.
애기 낳고 나면 몸 많이 안 좋아지잖아. 몸 관리 잘해. 찬물 같은데 손 절대 씻지 말고. 저는 동서를 위해서 한 말인데 제 말에 동서는 픽 하고 웃더라고요. 왜 웃어? 아니요, 형님. 그렇게 말하시니까 꼭 애 먼저 낳아보신 분인 것 같아서요. 솔직히 형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그 말에 저는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안 좋은 말도 아니고 자기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서는 꼭 저한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는 못 낳은 이 집안 손자, 내가 낳아줬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동서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계속 의문이었던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나는 모르지. 안 낳아봤으니까. 근데 동서, 그렇게 치면 동서도 잘 모르지 않아? 네? 저는 혹시 방 밖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 동서에게 다가가서 슬쩍 말했죠. 동서도 애 안 낳았잖아. 그치? 제 말에 동서는 얼굴에 핏기가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무슨 말이세요, 형님?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저 애 진짜 동서애야? 도련님 앤 건 맞는데 동서애는 아니지? 동서는 막 주변을 살피며 그러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 진짜 맞구나 싶었습니다. 제 예상이요. 실은 전에 명절 때 동서랑 도련님이랑 싸우는 거 우연히 들었거든. 뭐 도련님한테 여자가 있다면서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근데 그 후에 동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은 전에 동서 집 왔을 때 휴지통에서 그걸 봤어. 생리대. 제 말에 동서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맞구나. 동서는 눈을 꽉 감더니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문을 열더군요. 맞아요. 그 여자예요. 처음엔 지으라고 했는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낳아달라 했어요. 제가 키운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도 돈만 주면 그렇게 하겠다 하더군요. 다른 사람한텐 이런 사실 안 알리고 싶어서 제 배에다가 임신 모형 쿠션까지 넣어가면서 연기한 거고요. 형님이 아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동서의 모습을 보자 저도 폭로한 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동서는 또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요, 상관없어요.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려고요. 어쨌든 민기 씨 애는 맞잖아요. 동서는 괜찮겠어? 그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손자 아니면 다 필요 없다고 그러시고 손자 낳는 자식한테만 재산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낳지 않은 게 무슨 대수겠어요. 저 보란 듯이 저 애 잘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님. 형님도 모른 채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생각도 없어. 솔직한 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아신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결국 도련님 애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실 테니까.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기 씨 아들인 게 중요하지. 제 아들인 게 중요하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저도 제 자리는 지켜야겠어요. 괜히 그 핑계로 그 내연녀를 제 자리에 앉힐 순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동서는 비장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손자를 어머님 아버님께 안겨드리는 것이 동서의 목적인 듯 했어요. 동서도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겠지만 그 여자가 임신했고 아들인 걸 안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는 임신이 어렵고 그 여자는 이미 도련님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로서는 동서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저라면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애를 가져왔더라면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것 같거든요. 더더욱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애를 키울 생각도 없고요.
내 눈앞에서 외도의 결실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울 자신도 없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댁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얻어지는 게 있다 해도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거고 동서 생각은 다르겠죠. 동서의 선택을 이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로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아이를 키우며 지켜보고 힘든 마음까지 감내해야 할 사람은 결국 동서니까요. 저는 그 일을 묵인하기로 했고 동서는 아이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자식이라고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재산을 받아야 하니 그 목적으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바가 있겠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누군가를 쉽게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상황이 돼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동서도 피해자일 수도 있기에 이왕 받아들이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지냈으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